안녕하십니까, 모토잡입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국내 재고 단 하나밖에 없다는 최근에 팔렸어요. 누구한테? 이 자주님한테. 맨 처음에 사진을 보내시길래 데칼을 예쁘게 입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진짜야. 엄연한 도색이고 모로지피 한정판이라고 1억 5천이지, 그지? 아, 이거 깔면은 이거 어떡해? 인생 나락행 강제 할부 끊어야 됩니다. 진짜 여기 기스라도 나봐. 어떻게 되겠어? 입고 시키지? 입고 시키는 대로 일단 돈이 그때부터 나가기 시작해. 웬 경운기가 왜 여기를 지나가죠? 여기 농사 짓나? 경운기 BGM으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기통 선배님 입고 시켜야 되지. 그때부터 돈 들어가지. 기다려야 되지. 3개월은 무슨, 이것도 수제작일 텐데 260대 한정 생산에 가서 반야이야 씨 이거 사인 있거든요. 사인 이거 다시 받아야 돼.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진짜 두렵습니다. 안전하게 타고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hit. 10월 11월 이용 고객에 한해 라이딩 기어를 추첨합니다. 인천 원주점 동시 진행 중. 통화 괜찮으세요? 혹시 그 마일리지가 굉장히 짧은데 레드존을 가까이 쳐도 되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된대요. 무서운 기억이 또. 리뷰고 뭐고 안전하게만 내리게 해달라고 하늘에 주문을 하고 싶네요. 그래도 깜빡이는 있네. 깜빡이를 달았어. 애프터 파츠 달았다고. 이게 뭐야 이게. 재밌는 거 재밌네. 누가 보면 고장난 줄 알겠네. 클러치 잡으면 짤짤짤짤짤짤 건식 클러치입니다. 그렇죠? 얘가 브레이크 조절도 막 실시간으로 돼요. 이렇게. 저는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있는 대로 쓰겠습니다. 정차했을 때 구멍을 꽉 막는 게 느껴지거든요. 약간 불쌍해. 그래서 소리도 안 들리고 뭐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그런데 클러치 잡고 1단을 넣는 순간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나 좀 바바바바바 이런 느낌으로다가 스타트 하는 것만 좀 제발 좀 터득 좀 하자. 이 어색하다 이거. 좀 특이한 게 거울 있잖아요. 사이드 리조마거든요. 유사시에는 변신이 돼요. 날개로. 미러가 잘 안 보여. 팔뚝이 정중앙에 있어. 그래서 뒤를 봐야 될 때 이렇게 벌려야 됩니다. 그래야 뒤가 보여요. 와다 뽐. 이건 수동으로 1, 2단 올리는 게 더 불편해요. 그냥 퀵 시프트를 사용하겠습니다. 이거 가벼워. 무게 대비 이 출력이 좀 많이 커지긴 했어. V4S 기준 195kg, 그냥 노멀 버전은 198kg. 얘는 3배 가격 가까이 되니까 곱하기 2배를 해야 되겠죠. 92kg로 하자 정도 되는 몸무게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게 스펙상으로 안 나와. 그렇다고요. 이 반응 속도 보십시오. 이 반응 속도. 그렇다고 바로 직격타로 때려주는, 뒤를 막 때리는, 강타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좀 의외지만 왜 여기서 의외를 느끼냐고요? 뒤에 가서 후들어 맞으려고 이렇게 노멀하게 구는 거겠죠. 1000rpm에서 최대 토크, 13000에서 최대 출력.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어가 새 거예요. 죽여라. 갑니다. 자, 초반 토크 그렇게 대단하진 않아요. 그런데 2기통을 표방한 4기통답게 밀어주는 끈적진 힘 그대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당기게 되면은 7천, 8천. 야씨, 땡기던 대로 나가네 이거. 희한하게 부드러워. 생각보단 부드러워요. 최대 토크까지는 써봤거든요. 뭔가 감당할 정도는 되는데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설계가 너무 잘 받쳐줘서 뭔가 당기는데 뭐 무리가 되진 않아.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 좌석에 적힌 것처럼 페코 홍콩 관동어 억양으로 페코 빤야야 선수가 2022년 GP에서 우승한 기념으로 한정판 260대를 만들어낸 게 바로 이 녀석입니다. 아름답습니다. 보세요. 제가 원하던 게 바로 이런 거였다고. 손으로 진짜 수전하는 거 있잖아요. 물 많이 묻혀가지고 이렇게 자리 잡은 다음에 건조시켜가지고 거기다 칠을 막 올리고 클리어까지 두텁게 올린 퀄리티가 보입니다. 굉장히 클리어합니다. 근데 이 퀄을 3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짜리에 무려 BMW M 시리즈에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뭐냐면은 스티커를 붙여 그 위에 클리어를 올려 그나마 신경 쓴 모델들이 그 정도예요. 이게 현실이 어쩔 수 없어. 그거 싫으면 뭐 1억 더 주고 사던가. 살 수가 없지. 전면부터 보면은 63번 GP 데칼을 그대로 구현을 해낸 거예요. 그렇다고 요 데칼이 전부냐? 사실은 좀 거의 전부인 것 같긴 해. 페코 형님의 요 친필 사인이에요. 그냥 펜은 아닌 것 같아요. 굵기가 다 달라. 매직을 주진 않았어. 이걸 260개를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꽤 힘들으셨겠어요, 마냐야 씨. 까지 해서 가격이 좀 많이 책정되긴 했어. 제 생각에는 V4S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옵션 비슷합니다. 절삭 파츠 원래 이런 게 두카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탑 브레이즈부터 시작해서 리조마, 두카티와 리조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튜닝 성관계죠. 성스럽다. 기본으로 패치가 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디테일 빨간색 링으로 또 포인트를 살짝 줬어. 하나 딱 줬다고 해서 한 1,000만원 받고 이거 하나 했다고 해서 또 좋아요. 저는 좋습니다. 내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아리튼 매니폴드에서 열이 안 올라오게끔 커버를 쳐놨는데도 뜨겁긴 해. 시동 걸고 10초 뒤에 쓱 올라오더라고. 겨울용이에요. 그냥 윙넷. 와, 디자인 보십시오. 얘네들이 이런 거 잘해. 생산 해내기 굉장히 까다로워. 디자인 자체가. 이거 원툴로 찍어낼 것 같죠? 안 돼요. 실리콘으로 찍어내야 되는데, 왜냐면 이렇게 들어가는 부위가 있잖아요. 이렇게 여긴 같이 물어버리거든. 여기 갈아야 돼. 이태리 애들은 디자인이 중요해. 얼마나 더 생산해내야 되니까 최대한 많이 뽑을 수 있는 형태로 그 틀을 만들어서 최대한 많이 뽑아낸다 라는 게 뭐 일제 사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런 식인데 얘네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돼. 안 돼. 이 디자인대로 가야 돼. 이 곤조가 있지. 그래도 많이 타협해서 이 정도지 예전 같았으면 뭐 뭘 만들었을지 아찔합니다. 카본 아닌가? 카본이 아니네. 착각했습니다. 이게 풀 카본인 줄 알았는데 카본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데칼 값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자장비는 뭐 의미 없지만 크루즈 컨트롤을 뺀 모든 전자장비가 들어갔나 봅니다. 코너링, ABS, TCS, 윌리 컨트롤, 런치 컨트롤, 발목할 만한 부분이 올린즈 전자식으로 1초에 100번을 대응을 해줘요. 등고차를 넘을 때 확실히 그런 서포트를 느꼈고요. 리어, 프론트, 서스 모두 대응을 하고 있네요. 브레이크 패널 쿨러도 있네요. 브렘보는 역시나 최상급 레이싱 전용 스티레마 들어갑니다. 예를 들게 BMW가 기준이 돼버렸는데 유독 손가락만 올려도 흑 이렇게 서주잖아요. 비교할 게 있네요. M 시리즈, M1000R 엄청났거든. 근데 얘는 이래 이거 그것보다는 약간 일제의 느낌으로다가 잘 써주긴 해요. 손의 그 압력 M 시리즈보다는 디테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쓱 내가 누른 만큼 원하는 만큼 쉽게 써줍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일렉트로닉 시스템 what the fuck. 스티어링 댐퍼도 올린즈 건데 상시 대응이 전자식이야. 이거 뭐야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말도 안 되는 안정감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천알랄은 방금 지나갔거든요. 안 보여. 그냥 바이크 지나가네. 점프대다, 점프대. 여기서 잡아주네. 역시. 자, 일단 좌우로 흔들어 보겠습니다. 좌우. 와, 또 이렇게 저항이 없는 녀석도 있나 싶을 정도로 기어가 하나 더 달려서 역으로 회전을 하나 만들어줘서 자이로 스코프 효과를 좀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와리가리 하고 있다가 보세요. 오른손에 살짝 힘을 주고 왼손에 한번 힘을 주면은 휙 이렇게 들어가요. 그 정도로 저항이 없어요. 어차피 코너는 안 탈 겁니다. 왜? 바퀴가 새 거기 때문에. 갑니다. 7천, 8천. 자, 8천에서 올라와요. 8천에서 쏴쏴쏴 올라옵니다. 와, 뜨끈뜨끈하다. 엉덩이가 뜨끈뜨끈해요. 엉덩이가. 야, 여기가 올라옵니다.
야, 기가 막히다. 토크대를 이용하면서 잠깐 부엌 이렇게 당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게 프론트가 들리려고 하는 느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진짜 잡아줘요. 안 들려. 봐요. 안 들려. 미쳤다. 이게 더 소름이네. 다른 것보다 난 이런 게 더 소름이야. 물론 프론트가 좀 더 가벼워지는 느낌은 있겠지만 그걸 저한테 전달하진 않아요. 이 역회전 크랭크가 윌리를 조금 감소시켜주는, 그리고 브레이크를 강하게 칠 때 잭나이프를 좀 감소시켜주는 그런 역할이 있다고 합니다. 와, 안정적이야. 미쳤다리. 야, 땡기는 대로 나가주면은 내가 예상은 했지만 무섭지 않냐. 쉿. 조금만 비틀어도 훅 하고 나가려는 이 무게를 아주 가볍게 만들면서 깃털처럼 확 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 때문에 가볍지만 알찬 느낌. 말이 안 나온대? 휠베이스가 그 전작보다 작아졌어요. 다른 점이 스윙함이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직진 안정성이 당연히 좋아지겠지. 자그마치 6cm나 길어졌어요. 그 치수가 6cm가 작아 보일지 몰라도 이 설계하는 데 있어서, 같은 시리즈를 내는 데 있어서 그 정도의 크기라면은 엄청난 차이거든요. 진짜 완전 다른 기종을 만들어내는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만큼 무게중심 설계의 퀄리티는 차고 넘친다. 직선 주행에서 안정성을 여기서 찾겠다라는 건데 너무 좋잖아. 오히려 끝까지 쓰게 되는, 15,000까지도 써져요. 가능해.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이런 느낌을 어디서 크게 받았냐면은 진짜 레이싱만을 위한 설계를 하는 회사로 유명한 아프랄리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두카티가 아프렐리아의 그런 설계를 만난 것 같아. 여러 영상에서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아프렐리아가 진짜 진심입니다. 타는 재미, 박력, 이런 거 다 둘째치고 랩 타임을 줄여야 된다 라는 게 머릿속에 딱 각인이 돼요. 아프릴리아 V4는 얘가 지금 아프릴리아의 느낌을 내주고 있어요. 너무 잘 서포트해줘. 잠깐만, 직발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따겨야 돼. 잠깐 투어 다녀와서 세차 못했는데 어떡하지? 워터리스? 이것도 준다고? 소분해서 투어 나가서도 관리하세요. 워터리스루 바에크루. 가자. 자, 자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습니다. 830. 제 몸무게가 어느 정도 눌러주고 있거든요. 스텝에 발을 올려보면은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진짜 많이 올라가요. 발을 뻗고 내려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반. 근데 이 정도면 은근히 착한 편이에요. 유럽 애들이 공통점이 핸들을 막 밑으로 깔진 않더라고. 좀 편한 느낌이에요. 이 무게 중심을 진짜 잘 잡았다는 게 느껴지는 게, 한없이 꺾어도 무게가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좀 더 달리는 자세, 엉덩이 스토퍼에 대고 이렇게 달리는 포즈 만들어 보면은, 와, 이렇게 보니까 진짜 GP 선수 된 것 같아. 이 윈드 스크린이 되게 집중력 있게 잘 만들었네. 엄청 소실점 그냥 만들어주는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최종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내렸잖아요. 발을 이렇게 들고 끓기진 않을까, 정말 노심. 아무튼 무서운 시간이었어요. 2022년 페코 빠냐야 우승한 기념으로 진성 레플리카로 만들어서 국내에 단 하나가 들어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거 비교분이 사실은 없어요. 이 녀석을 타고 강 건너 강남으로 가봤어야 됐어. 그래야 이 하차감이 어떻고, 가로수길에서 담배 피면서 이 녀석을 바라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와 이거 뭐예요, 이거 태워줬어요, 그거는 양양인가? 아무튼 부산 해운대 역시나 반발이 하차감 위주로 타기에는 너무 아까운 녀석이에요. 리얼 레이싱 머신 같아. 제가 말씀드렸죠. 아프릴리아의 버금가는 진지함을 좀 가졌어요. 아무튼 이런 귀한 바이크를 흔쾌히 시승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는 마음이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컨텐츠와 리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토잡이었습니다.